근데 여기서 원금을 탕감해 주는 건 첫 번째 그룹밖에 없습니다. 자영업자만 원금을 탕감해 주는 거고 2, 3, 4번은 원금 탕감이 아니에요. 안녕하세요. 10번째 남자입니다. 최근에 이자율이 많이 오르고 나서 정부에서 이자 못 내는 사람 대출 원금을 까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. 이 기사를 좀 반박해 보려고 합니다. 한국경제 기사고요. 자영업자 25만 명 대출 원금 뭐 최대 90%를 탕감해 주겠다. 이러니까 댓글에서 보니까 야 나라 망하겠다. 야 문재인 안 뽑고 윤석열 뽑은 이유가 재정 지출 줄이라고 뽑은 건데 네가 그러면 되겠냐 이러고 세금 탕감해 주는 거 솔직히 이거 도덕적 해이 때문에 문제 있지 않겠냐? 야 돈 벌 때는 지 돈이고 뭐 돈 잃으니까 정부에서 해준다 이러면 사람들이 다 대출하는 거 아니냐?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근데 그건 착각입니다. 7월 14일에 금융위원회에서 뭐 이런 걸 냈어요. 이걸 보고 이게 기자들이 기사를 쓴 겁니다. 이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중간에 보시면 정부에서는 이 이자 관련해서 취약계층을 4개로 나눴습니다. 첫 번째가 자영업자, 두 번째가 주거 관련된 거, 세 번째가 청년입니다. 그리고 네 번째가 그냥 원래 못 사는 사람, 이렇게 4개로 나눴습니다. 그리고 이 네 그룹에 대해서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를 한 거예요. 되게 많습니다. 근데 여기서 원금을 탕감해 주는 건 첫 번째 그룹밖에 없습니다. 자영업자만 원금을 탕감해 주는 거고 2, 3, 4번은 원금 탕감이 아니에요. 2번 같으면 사실 생각해보면 압니다. 주거 관련된 건 담보가 있잖아요. 담보가 있으니까 원금 탕감 안 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청년. 청년은 이제 뭐 주식 투자, 코인 투자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그런 게 아니에요. 원금 탕감은 안 합니다. 여기 관련해서 기사도 있습니다. 한겨레에서 낸 기사인데 청년층 빚 깎아준다? 대출 원금 탕감은 없어 그러잖아요. 어쨌든 정부에 반대되는 그런 신문사잖아요. 한겨레면. 근데 이 사실이라고 이게 원금 탕감은 없습니다. 아니 그러면 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아니 야 어쨌든 간에 자영업자는 원금 탕감해 준다는 거 아니야? 탕감해 주면 안 되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근데 그게 착각입니다. 자영업자를 원금 탕감을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. 코로나 시국에 사실 자영업자가 피해를 다 봤어요. 전 국민을 대신해서 우리 정부는 그냥 자영업자만 피해 보는 방식으로 그냥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일반 직장인들은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. 돈 많이 풀고 하니까 당연히 자영업자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다. 그러면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아니 지원해 주는 거 좋다 이거야. 뭐 좀 까줄 수도 있지. 근데 야 90%는 너무하잖아.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이것도 자료가 있습니다.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가감한 원금 감면 60에서 90% 이러네요.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해주는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. 근데 그것도 착각입니다. 이 60에서 90%를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. 뭐냐면은 이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은요 담보가 없습니다. 아니 담보가 없다는 얘기는 3개월 동안 밀릴 정도면 사실상 못 받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그러니까 자영업자 대출이 3개월이 밀렸다 이러면 아 이거 100%못 받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란 얘기예요. 그러면 이미 손실을 다 잡았습니다. 이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. 제가 자영업자입니다. 뭐 담보가 없으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올 거예요. 뭐 한 3천만 원을 빌렸다고 칠게요. 근데 제가 3개월 동안 연체를 합니다. 그럼 은행에서는 이 채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 이거 떼였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면은 회계상으로 손실을 잡아버립니다. 그러니까 겉으로 3천만 원이지만 이거 그냥 빵원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요? 아 이거 부실채권이라 가지고 딴 데다 팝니다. 주식업체에다가 팝니다. 팔 때는 이게 빵원짜리잖아요. 그래서 뭐 한 100만원 이렇게도 팔 수 있는 거예요. 그럼 100만원 이득이니까 빵원짜리를 100만원에 팔았으니까. 근데 주식업체는 이거 100만원에 샀잖아요. 그러면 저한테 100만원 이상만 받으면 이득인 겁니다. 그러면은 한 200만원만 받는 거야. 그럼 어떡해? 나머지 원금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쇼부를 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주식업체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. 저는 돈이 없잖아요. 지금 이자도 못 내니까. 막 그래 그쪽에서. 야 이게 3천만원이긴 하지만 내가 그 채권 이렇게 양도 받았거든. 근데 야 200만원만 내라. 그러면 이거 다 까줄게. 이런 얘기를 한다고 쳐봐요. 그러면 저는 원래는 이자도 안 내고 그냥 배 째려고 했는데 3천이 200이 된다고? 야 그럼 어떻게든 이걸 마련해가지고 빚을 갚는 게 낫겠다. 그러면 어쨌든 내 이름을 살릴 수 있잖아. 내 이름으로 나는 카드도 쓰고 이제 금융 활동을 하고 싶으니까 은행도 채권을 팔았고 주식업체도 돈을 벌었고요. 저도 원금을 깠으니까 다 같이 좋은 겁니다. 저도 어쨌든 뭐 신용불량자가 아니게 되니까 원래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건데 여기 정부가 개입을 하겠다 이 얘기예요.
왜 개입을 하냐면은 애초에 저 소상공인 대출 자체가 정부가 이렇게 아마 떠밀어 가지고 해줬을 겁니다. 코로나 시국에서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들이 떠안는 것 같아. 그리고 이 서류 금융부문 민생안정 뭐 현황 및 계획 이거 있잖아요. 이거 보니까 정부에서는 사실 되게 많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시행을 하는 거예요. 근데 국민이나 언론들이 이런 건 전혀 보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든 정부 욕만 하려고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잖아. 욕을 하려면 좀 제대로 알아보고 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.